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홍해걸 톡, 홍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 뒤 그림, 사진이 보이시는지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제목이 알바트로스인데요. 이은진 대표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독특한 전시회를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크리스 조던이라는 미국 사진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바트로스 새를 담은 사진인데요. 제가 그 크리스 조던 작가의 사진 작품들과 또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지금 전국 순회전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이제 곧 끝나죠.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납니다. 아쉽네요.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네. 그래도 네네. 지금이라도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걸 저희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 작품 이야기 잠깐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왜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뭐 코에 빨대가 꼽힌 거북이라든지 이런 사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가장 유명했던 사진이라면 아마 이 알바트로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알바트로스의 사진인데요. 작가분은 이 작품을 담기 위해서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태평양. 네, 이 미드웨이 섬은 태평양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극이나 북극보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말 새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될 곳인데 거기 살고 있는 새들이 어느 날 보니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안에 플라스틱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가 날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작가가 보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우선은 사진 작품으로 전 세계에 이걸 알렸고요. 알바트로스라는 게 그 바닷가에 있는 신천홍 큰 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체는 네. 이건 조작이 아니고 실제 죽은 새죠. 이 사진 작품 보시고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네. 작가가 연출을 한 사진이다. 그게 제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가 조그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있나. 이거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진짜. 사실 얼핏 봐도 뭐 페트병 뚜껑도 있고 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 어느 누구도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첫째. 자기는 이 새가 왜 죽었는지 아는데 새들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연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안 들었는데 이걸 알려면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새가 굉장히 큰 새입니다. 그렇죠. 날개를 다 피면 3에서 4m가 되고요. 우와. 몸통 길이가 1m 정도 되니까 새로는 굉장히 큰 새입니다. 세계에서 날개가 가장 긴 새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의 그 살아있을 동안의 모습을 잘 알게 되면 이 사진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은 연출한 게 아니다. 연출한 게 아니라 그 미드웨이 섬에 가서 보고 이거를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삼각대를 놓고 위에서 그대로 찍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새가 작아 보이지만 큰 새였는데 그렇죠. 죽은 지 오래돼서 이 몸은 다 썩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안에 내장 안에 있는 것만 네. 이렇게 고스란히 남았는데 네. 뭐가 이렇게 많네요. 지금 깃털과 뼈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안에 숨겨져 있던 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이제 다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죽은 새의 사체가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게 우리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 또는 뭐 우리 옆에 있는 섬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방 알았을 텐데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돌아볼 계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작가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작가분이 이제 네. 크리스 조던이란 네. 분이죠. 네. 이분이 바로 크리스 조던. 네. 야, 뭐 아주 굉장히 서글서글하게. 네.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당연히 지금은 사진 작가시고 다큐멘터리 감독이신데요. 이분의 전력이 되게 특이합니다. 어허. 온통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본인은 20대에 미국 문학을 전공하고 법학 전공해서 오. 변호사로 한 10여 년 이상을 일을 하셨어요. 와.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술 교육은 늘 받았고 사진 작업도 쭉 해왔다고 합니다. 다만 직업으로서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내가 원하던 대로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40쯤 되었을 때 전업 사진 작가로 이제 돌아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워낙 처음부터 어떤 타고난 좀 뭐랄까요, 자연주의자, 환경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작가가 된 어느 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 그러면은 한번 너 미드웨이라는 데 가봐. 가면 깜짝 놀랄 거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뭐 생물학자니 친구들이 있었는데, 해양학자 친구들이 알려줘서 아까 그 보셨던 사진이 있는 미드웨이 섬을 가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야. 네. 근데 우리 이 선생님은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이런 전시를 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요. 이분의 작품, 저는 이제 이 사진들하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보면서 정말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보기에 편한 사진은 아니잖아요. 어머 혐오스러워하고 안 봐버리면 이게 더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잘 갖춰진 전시의 형태로 기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작품을 올해 6월부터 네. 전시했는데 네, 그 전시회 제목이 아름다움 넘어? 네. 그렇게 정한 맞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작가의 작품들, 아까 작품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예를 들면 이 사진도 아까는 슬픈 알바트로스의 모습인데 네. 이것도 알바트로스의 여벌굴입니다. 굉장히 도도한 그 귀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졸고 있는 거래요. 얼핏 졸고 있는 알바트로스의 여벌굴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데 아까 사진을 보면 또 굉장히 어떤 아픈 현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새, 또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형적으로 이야. 현대미술 같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버려진 휴대폰들입니다. 폐기물 버리는 곳에 가서 그냥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어떤 대량 소비 사회를 살고 있구나 이런 게 확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가까이서 보면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을 보게 된다 해서 이 전시의 제목을 아름다움 너머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 작품은 얼핏 보면은 이제 저희 작품은 멀리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는데요, 보통. 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있는 무슨 현대 작품 같기도 하고 무슨 회로 같은 거를 그렇죠. 이렇게 쭉 연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많이 썼던 겁니다. 플라스틱 컵입니다. 투명 플라스틱 컵인데요. 컵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네요. 쭉 쌓아놓은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컵을 가지고 작가가 작품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야. 이 작품 안에는 600만 개의 투명 플라스틱 컵이 들어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왜 600만 개인가라는 이 숫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이 작가의 작업은 크게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그 알바트로스를 찍은 자연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통계 숫자를 활용한 디지털 화법의 사진들이, 이것도 사진 작품인데요. 만들었습니다. 600만 개는 미국 내에 있는 미국 내에서 항공기들이 기내에서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컵 숫자입니다. 단 하루에? 네네네. 이거를 왜냐하면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쓰고 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플라스틱 컵이 쓰여진다는 통계 숫자를 작가가 보고 그거를 이렇게 작품으로 말하자면 시각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가만히 보시면 컵이 막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컵인데 네. 여기에 나열된 게 계량을 하면 600만 개다. 600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저희 전시장마다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다운데. 그 실제로 원화랑도 굉장히 비슷해. 그 스크린 화면으로 보면 원화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다시 이거를 확대해서 보실까요? 네. 이게 뭐가 있는 거죠?
쭉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이 하나하나씩이 전부 비닐봉지입니다. 오, 야, 이 이런 작품 것들이. 전체가 다 비닐봉지로 이루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 안에는 24만 개의 비닐봉투가 들어있어요. 우와. 24만 개라는 비닐봉투, 이 통계 숫자는 뭔가 하면 인류가 몇십 초마다 쓰고 있는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숫자입니다. 오. 숫자라는 게 우리가 1, 2, 3, 4, 5, 100, 100만 정도까지는 감이 오는데 더 많은 숫자, 무슨 수십억, 이런 단위로 가다 보면 통계 숫자라는 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느낌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숫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는 게 사진 작가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거를 네. 이제 설마 그걸 24만 개를 모아서 찍은 건 아니고 디지털 처리를 한 거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 디지털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작가분이 예를 들면 100개 내지는 300개 정도의 비닐봉투를 우선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말하자면 요만큼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죠. 만한 거를. 네. 네. 쉽게 말하면 복사 붙이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색깔도 다 달라야 되니까.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작가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 예를 들면 비너스의 모습이다 이러면 이게 나올 때까지 디지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사진 작가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허. 일반 사진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게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하셔요. 와. 다른 작품들하고 거의 이제 그 같은데요. 원화랑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비너스의 얼굴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비너스의 왼쪽 눈에 근데 이 비너스는 어떤 에로스의 상징이 아니고 어머니 지구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비닐봉지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구의 눈물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뭐랄까 약간 어떤 그 보는 재미죠. 보는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네. 야, 이 눈물이 참 상징하는 바가 크네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눈 덮인 숲이에요. 근데 이 숲도 또 자세히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약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뭔데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벌목을 하는 거예요. 원시림인데. 그럼 그 자리에 또 많이 심습니다. 왜? 빨리빨리 나무가 자라야 또 뭘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은 땅에 너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둥지가 이렇게 안 되고 이게 가는 거죠. 아. 이게 다 햇빛을 찾아서 다 하늘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가 없네요, 진짜. 예, 그리고 굉장히 앙상하게. 가는 나무들이 된 거죠. 이 작품과 이제 대조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란히 걸었던 작품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뭔가 이 얇은 카텐 같기도 하고 대나무 숲 같기도 하고 한 이런 모르겠는데요. 네 사진이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커피 같은 거 줄 때 종이 가방에 넣어주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 종이 가방입니다. 아, 종이 가방. 미국에서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 종이 가방에다가 넣어주곤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도 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슈퍼마켓에서 쓰이는 종이 가방의 숫자만큼 이 작품 안에 담은 겁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은 좀 덜 불편해요. 플라스틱보다는 그래서 종이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긴 그렇지만 그것도 많이 쓰면 또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예. 종이 가방. 아, 이게 종이 가방도 좀 죄책감을 느끼면서 아무튼. 좀 덜 쓰는 것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어떨까. 10번 쓸 거면 한 7번으로 줄였다가 조금 지나면 한 4번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이제 많이 이제 잘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환경 돌볼 여유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금 저는 솔직히 우리가 일회용품 아닌 다회용품을 쓰지 못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충분히 여유 있게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예를 들면 종이컵보다 또는 플라스틱 컵보다 이런 컵을 쓰는 게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되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력이랄까 우리의 어떤 문화의 수준이랄까 이런 거에 맞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또 다음 작품 또 네. 볼까요?
크리스 조던 작품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나오는 사진 작품입니다. 어허. 이 작품의 제목은 화야라는 몰디브 사람입니다. 몰디브. 화야는 몰디브의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관광 가이드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통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즐겁게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조던 작가가 몰디브를 갔을 때 이 파야랑 친구가 됐는데요. 파야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다. 당신들도 좋아하지만 나도 여기가 너무 좋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란다. 여기서 잘 살다가 자연이 부르는데 가고 싶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몰디브가 없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곧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몰디브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제주도 서귀포 쪽에서도 이미 해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뭐랄까요? 물이 점점 올라오면서 무릎까지 왔다가 이제 여기 허리까지 다 차게 되는 이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가슴 아픈 게 이 기후변화의 그 폐해를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3세계. 정말 가난하고 자연밖에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런 기후변화의 피해를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게 된 나라들, 선진국들 이런 데서 조금 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덕분에 아주 그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네. 이런 멋진 그 전시를 기획해준 우리 이은진 대표님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께 하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부의 정책도 있어야 되고 기업의 제품에도 반영이 돼야 되고 뭐 단체들의 캠페인도 있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있고 한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이 크리스 조던 작가의 그 작품의 철학은 딱 두 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애도와 사랑이에요. 애도. 그러니까 어떤 생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애도와 사랑, 특히 사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도 우선 나부터 조금 이제 변화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사소하게 하나씩만 바꾸기 시작해도 되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꼭 감사합니다. 연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됐어.